아내는 발차기, 남편은 낙서. 이게 부창부수도 아니고 뭔가 바빠 보이긴 한데 그렇게 뭐 달가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 7일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부부가요, 말씀처럼 바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떤 합동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아하, 네. 소란을 피우느라 굉장히 바빴던 건데요. 오. 우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네. 경찰서를 제 발로 찾아온 한 차량. 뭐? 이 겉모습만 봐도 뭐야?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이게 뭐예요? 자세히 보니까 노란색과 빨간색의 웬 낙서들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머. 경찰이 하차를 요구를 하는데요. 운전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결국 3단봉을 이렇게 꺼내 들었습니다. 오, 네네. 차량 유리창을 부순 끝에 강제로 이렇게 문이 열렸고요. 네. 운전석에 있던 한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어허, 지금 뭔가 저 차량에 뭔가 심하게 낙서가 된 차량의 운전자가 뭔가 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여. 그러지 않고서는 경찰이 강제로 끄집어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 김현주 평론가님, 낙서가 뭐 한두 개가 아니 글자가 막 괴발괴발 써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걸까요? 저 해당 차량에 노란색 스프레이로 여러 단어들이 쓰여 있는 게 보였잖아요. 네. 근데 그 단어들을 보면은 감금, 납치, 경찰서 이런 단어들이 어머, 써 지금 있었다고 보이네, 이게. 해요. 어머. 예. 주로 이제 경찰을 비난하는 투의 단어가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죠. 어머나. 심지어 번호판에는 검은색 스프레이로 칠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이 남성 운전자 50대였는데 이러한 경찰을 비방하는 낙서를 표시한 이 차량을 몰고 40분 넘게 제주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러다가 스스로 심지어 운전을 해서 경찰서 앞으로 찾아간 거예요. 어허. 근데 그래 놓고도 경찰이 막상 하차를 하라 이렇게 네. 요구를 하니까 응하지 않은 채 10분 정도를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허. 급기야 경찰들이 차량 유리창을 깨고서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허허. 저 운전자는요, 앞서 보신 것처럼 경찰을 비방하는 듯한 내용의 낙서를 가득 차량에 적은 다음에 제 발로 자기가 손수 운전해서 경찰서로 찾아왔지만 정작 내리지는 않고 버텼대요. 대체 왜 이런 이해 불가 행동을 했는지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퍼먹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부분을 차체에다가 낙서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는 뭐 그냥 그대로 한 15분 동안 버텼어요. 거기서 난동 피운 건 없어요. 우리한테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막 읽어주면서 인권 침해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경찰한테 불만을 품었다 이런 것 같은데 최재봉 교수님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남성 50대 남성이라고 설명을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아내, 이 부인 되시는 사람은 30대 여성인데요. 이 부인 되는 사람이 제주 시내에 주차돼 있는 차 위에 올라가서 난동을 부렸다고 그래요. 어허.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찰에게 경찰을 발로 차고 공무집행 방해를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죠. 네. 공무집행 방해죄로 그 여자를 체포를 했고 네. 경찰차에 태워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앙심을 품고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경찰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들이받을 것처럼 막 운전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첫째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남편이 경찰을 위협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문제는 이 아내라는 사람이 왜 그 위에 올라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는지 하는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유를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 이후에 저 남성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지금 차에다가 저렇게 낙서를 해서 경찰서까지 찾아온 겁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 먼저 짚고 얘기 들을게요. 박성배 변호사님도 경찰 출신이시니까 지금 저 남성이 보세요. 앞서 경찰 얘기에도 난동을 부린 건 없고 15분 동안 저렇게 경찰서로 저 낙서가 잔뜩 써 있는 그려져 있는 차량을 몰고 와서 내리진 않고 15분 정도 버텼다고 했는데 앞서 보면 경찰은 하차 요구를 하다가 3단봉 등으로 운전자 쪽 유리창을 깬 다음에 강제로 개방을 하고 하차를 시켰단 말이에요. 혹시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렇게 낙서를 한 자체가 죄가 돼서 끌어내린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자, 현장에서 굳이 3단봉으로 유리창을 깨고 사람을 검거한다. 그 자체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범 체포를 단행한 것이죠. 일단 스프레이로 자동차에 낙서를 하였다고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낙서를 한 부위로 인해서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진다면 이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범행 과정에 비춰볼 때
차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와서는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10분 넘게 버텼다면 이는 차를 이용해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경찰서를 드나드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다분합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유리창을 깨고 현행범 체포를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군요. 자, 아내를 위한답시고 경찰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이 남성, 급기야 이런 일까지 벌였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내가 체포된 이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가 70여 건이 한 거죠. 그 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는데 중점적으로는 그때 한 73건 정도가 계속 신고 들어온 거죠. 성매매를 한다. 그리고 납치당했다.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박성배 변호사님, 허위 신고라는 건 사실 단 한 건도 허위 신고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고 뉴스파이터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일단 아내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지만 현재 석방된 상태입니다. 반면에 이 남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하. 사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이 사건 이전에 순찰차를 뒤쫓아가면서 위협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굳이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프레이로 자동차에 낙서를 하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경찰서를 찾아와서 10분 넘게 버티자 드디어 경찰이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데 앞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자체가 자동차 관리법 위반이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사건을 전후해서 70여 건의 신고를 감행합니다. 단순 허위 신고라면 사실 경범죄 처벌법을 의율하는데 그 신고 내역이 다수이고 경찰력을 방해하는 수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즉 이전에 순찰차를 쫓아간 행위만으로는 굳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찰도 일련의 행위, 그 행태에 비춰볼 때 더 이상은 방치해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게 된 것인데 주거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만 반성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범법 행위가 가중되고 누적된 게 원인이 된 것 같아요. 구속 여부는 좀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